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책에는 소개되지 않은 한 중학생 A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군은 대형학원 수학 꼴찌반에서 단 10개월 만에 학원 최상위권반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재반, 스카이반 말이죠.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 A군의 어머니가 A에게 들이민 것은 영재교육 시험 공고 안내였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본인의 수준을 알게 해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솔직한 속마음은 아이가 과학과에 진학해서 의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바람이었죠. A군은 진심으로 수학을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A군에게 의대에 들어갈 만큼 타고난 공부 재능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수리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의 재능은 빛이 났을까요?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A군의 지능지수 검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봐도 4가지 영역에서 모두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가 정말 정확하다면, 이 검사가 아이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전부라면 A군은 어떻게 특별한 재능도 없이 최상위권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A군이 학원에 막 들어갔을 시기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학원에 꼴찌로 겨우 들어간 A군에게 엄마는 학원 상위권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내가 상위권반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구나.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사실 A군은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월반에 성공했던 겁니다. A군의 성취는 재능도 아닌 맹목적인 노력도 아닌 엄마에 대한 사랑을 연료 삼았기에 가능했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눈치챕니다. 엄마가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자가 말하는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그때였다고. 상실감을 느끼고 아예 다 놓아버린 것 같다고. 작은 바람결에 불과한 것 같았던 부정적인 신호는 그동안 아이를 지탱시켜왔던 그 내면에 작게 타오르던 불빛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무렵 했던 학습 능력 검사에서 학습 능력의 높고 낮음의 가능성을 수치화한 메타엔지라는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A군이 영재반에 입성하자 엄마의 기대감은 A군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성취의 순간이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아이에 대한 긍정의 신호의 차단이었습니다. 이제 A군에게는 앞으로 향할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엄마가 주는 부정적인 신호에 아이는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지금 A군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학습법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학원에 가는 것일까요? 앞의 질문은 그렇다 치고 공부란 뭘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사회 계급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지난한 과정일 뿐일까요?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럴 시간에 문제집 한 장을 더 푸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 책에는 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던 학생들도 공부의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담긴 자기 자신만의 긍정의 신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측정하고 수치화해왔던 수많은 평가와 지적은 우리의 진짜 능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신호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부모와 교사와 주위 사람들이 주는 부정적인 신호로 사라져 버렸을지. 저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신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저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만약 자신이 평범하거나
그 이하일 뿐이라고 자신을 단정 지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교실 뒤로 꺼져버린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평범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많은 재능들에게 다시 불을 비춰준다면 그 아이들은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며 세상에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신호가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책에는 세계의 수많은 족적을 남긴 재능들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석학들의 연구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재능이라는 씨앗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었다고. 근대 석유 사업가, 석유 화학 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존 톨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단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졌던 몇 마디 말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재란 없습니다. 만일 세계가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어떤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재능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아동 행복 지수는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폭격하고 착취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사회가 던지는 부정적인 신호를 모두 차단하고 자기 내면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